두뇌 보완 계획 159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몰리뉴의 문제는 피세컬 리트에 총 2번 나왔습니다. 제 책 강화약화 매뉴얼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충실히 공부한 분들이라면 이 주제 자체는 전혀 새롭지 않을 거예요. 본문의 내용도 대부분 평이하죠. 실험이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관찰 경험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현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뽑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실험이란 것은 현상을 창조한다, 뽑아낸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부터 나온 사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압축 해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에 제시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다 배우지만 빛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빛은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있어 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보니까 물질도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의 성질도 있더라. 드브로이 파동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이미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한 200년 전에는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레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뉴턴이 대표적이고 이제 이걸 이어받아서 푸아송이라는 사람도 빛은 입자야 이랬어요. 그리고 이때에 프레넬이 빛은 파동이라 그러니까 푸아송이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해요. 만약에 네 말대로 빛이 파동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호이겐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실험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논리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느냐,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죠. 논리적 함축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예측이냐, 그림자의 한가운데가 가장 밝아야 돼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림자의 한가운데가 가장 밝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푸아송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예측이 거짓이야. 실제로 실험해본 건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고 나면 어떠한 게 논리적으로 도출돼요? 빛이 파동이 아니거나 호이겐스의 원리가 틀렸거나 실험 조건이 틀렸거나 이 셋 중 적어도 하나가 틀렸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실험 조건은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호이겐스의 원리는 이미 밝혀져 있어요. 이게 옳다고.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요 과정이 이게 거짓이구나 라는 게 논리적으로 도출됩니다. 따라서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야. 이게 푸아송이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아라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라고라고 씁니다. 이 아라고가 푸아송이 말하는 그 실험을 들어보니까 진짜 한번 해볼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진짜로 그림자의 한가운데가 가장 밝은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빛이 입자라고 가정하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론이 빛이 파동이라고 하니까 나온다고요. 따라서 이 실험은 결국 뭐예요?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그림자 한가운데의 가장 밝은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라고 스팟, 프레넬의 이론에 따른 거니까 프레넬의 스팟이라고도 하고, 이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어요? 푸아송이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푸아송 스팟이라고도 해요. 푸아송은 이 점이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라고가 실험해보니까 실제로 나타나더라 라는 게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림자의 한가운데가 왜 가장 밝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봤던 호이겐스의 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출렁하더니 이렇게 파원을 그리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호이겐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파면을 이루는, 이 선을 이루는 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 파면에 점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럼 이 점들이 각각 이 처음에 돌을 빠뜨린 것처럼 파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결이 친다. 여기서도 이렇게 물결이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음 파면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접하는 곳에서, 요게 접하는 곳에서 다음 파면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돌을 던져서 나타나는 그 점파원, 이게 모든 파면마다 있다 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호이겐스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돼요. 우물에다가 돌을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원이 쭉쭉 퍼지죠? 이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물결이 일렁일렁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도 일렁일렁 이렇게 갈 텐데, 근데 만약에 파동이 겹치는 부분이 요거랑 요게 이렇게 와갖고 겹치면은 이 중앙에서
이렇게 파동이 보강됩니다. 거꾸로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랑 내려가는 부분이 만나버리면은 이 중앙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상쇄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보강 간섭, 이것은 상쇄 간섭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요거는 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던 것도 이렇게 또 진행 방향이 계속 가고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탁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강되거나 이렇게 상쇄되거나 그런다. 이게 파동의 큰 특징이에요. 입자들끼리 만나면 부딪히죠. 근데 파동은 이렇게 오다가 꿀렁 하고 또 지갈길 간다. 나중에 연못에 가게 되면 돌 두 개 동시에 던져보세요. 보면 파원이 이렇게 서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원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푸아송이 이야기했던 그 실험은 무엇이냐? 빛이 이렇게 직진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를 냅두는 거예요. 3차원 구. 아주 이상적인 구입니다. 완전히 매끄럽고 어디 모나거나 튀어나오지 않은. 그러면 만약에 빛이 입자인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빛이 여기는 못 통과하니까 여기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이게 푸아송이 생각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이렇게 구가 있고 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오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결이니까 그냥 퍼지죠. 그런데 요 끝점에서 요 지름에 해당하는 점 요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파원이 생긴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요 물결이 나오잖아요. 요 물결의 요 부분이 전파원이 돼서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물결이 쭉쭉쭉 퍼져나가요. 지금 제가 2차원으로 그래서 그렇지 3차원 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점마다 전파원을 일으켜서 빛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뭐다? 그림자가 생겼을 때 그 중앙에 밝은 점이 된다라는 게 푸아송의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빛이 파장이라면 그림자의 한가운데가 이렇게 밝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라고가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가 엄청 밝게 나오더라. 빛의 파동성을 잘 설명해주는 실험인 거죠.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 이게 그 소리구나 하는 게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참고로 이게 2쇄까지는 푸아송이 실험을 했다라 그러는데 푸아송이 아니라 아라고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3쇄 때부터 수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림자 한가운데가 가장 어두울 것, 이건 누구의 예측?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측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동전의 그림자 한가운데에 빛이 모여서 밝은 점처럼 나타난다고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집에서 후레쉬 갖고 이거 실험을 해도 보기가 좀 어려워요. 실험 조건이 좀 맞아야 돼요. 하려면 레이저 포인터가 있으면 좀 그거를 돋보이 같은 걸로 해갖고 아주 완벽한 구에다가 그 레이저를 때리면 뭐 거리를 조절했을 때 이 파동이 탁 맞아갖고 중간에 밝은 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려니 집에서 실험해도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빛은 입자다 파동이다. 두 가지 특성이 다 있는데 이 실험은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